안녕하세요 여러분, 할인부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국가근로장학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제가 3년 전쯤에 올렸던 국가근로장학금 영상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살짝 업데이트된 정보랑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것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이번 영상을 진행해볼까 합니다. 그때도 제가 잠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에 이렇게 잠옷을 입고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건데, 예전에는 이제 홈페이지에서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너무 세상이 좋아져가지고 핸드폰 어플이죠. 한국장학재단 어플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식은 모바일로 하나 웹사이트로 하나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웹사이트에서 어떻게 신청을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여기가 이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죠. 홈페이지고 당연히 아이디랑 비밀번호 있으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고 어떻게 하는지만 대충 보여드릴게요. 여기 장학금에 보시면 국가근로장학금이라고 해서 표시가 있어요. 여기를 들어가 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신청하기 버튼이 나오거든요. 이거를 신청하기를 눌러주셔서 여기 설하는 대로 이제 개인정보나 뭐 기타를 입력하면 신청이 돼요.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사실 신청 자체에 어려울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이 제출해야 되는 서류도 없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지금 보시면 1학기 사업 기간은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1학기 플러스 여름방학이 포함됩니다. 1차 신청 기간은 이미 12월 말에 마감이 됐기 때문에 끝이 났고 현재는 지금 2차 신청 기간이에요. 그래서 3월 14일 6시까지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국가장학금이랑 동시에 국가근로장학금을 평소에도 그냥 신청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러니까 신청해놓고 희망 근로지를 선택 안 하면 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청을 아예 안 하면 그냥 갑자기 하고 싶어져도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기간이죠. 국가근로장학금 신청 기간에 무조건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2차 신청 기간이니까 신청하실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2학기 사업 기간도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죠. 아마 2학기 신청이 그 여름방학 중에 진행이 되거나 안 그러면 1학기 말이죠. 6월에서 7월 그 사이에 2학기 신청을 받을 거예요. 그때 신청을 꼭 가시는 걸 일단 추천드릴게요. 신청 대상을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신청 대상은 대학생이면 되고요. 이번 올해부터 약간 변화한 점이 있는데 학자금 지원 구간이 9구간으로 변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8구간 이하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했는데 올해부터 9구간이 포함이 되면서 좀 더 많은 학생분들이 신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적이 직전 학기 C제로 이상을 유지해야 된다. C제로 이상이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긴 한데 사실 이거는 특별히 어려운 건 아니니까 아마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대상 대학에 국가근로장학금 참여 대학 확인이라는 게 있어요. 사실 거의 모든 학교가 대상이긴 한데 대상 대학이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다니시는 대학교가 지원 대상 학교인지를 여기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 이제 지원 유형으로 보시면 교내 근로와 교외 근로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교내 근로만 해봤기 때문에 교외 근로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는데 제가 예전에 올려둔 영상 중에 교외인 일반 시립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던 선배랑 인터뷰를 한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교내 근로랑 교외 근로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금액에 일단 첫 번째로 차이가 있고 일하는 것도 살짝 차이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 부분은 본인에게 어떤 게 더 적합한지 생각을 하셔서 지원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이제 학교 근처가 본가이신 분들은 본가 근처에서 이제 통학을 하기 때문에 본가 근처에 만약에 교회 근로지가 있으면 거기서 근로를 하는 교회 근로를 많이 선택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로 교회 근로는 주말에 근로를 해야 되는 기관들도 좀 있고 야간에 근로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제 사실 공강 시간에 왔다 갔다 하기엔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하고 나면 이제 선발을 하게 되는데 장학재단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 심사는 거의 되게 간단해요. 그냥 여러분이 9구간 이내고 직전 학기 C제로 수준 이상인지 아마 이것부터 확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선발이 아니죠. 심사가 완료됐다고 이제 연락이 오면 희망근로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교마다 다른데 제가 저희 학교는 공지사항을 확인해 봤더니 이미 희망근로기관 신청 기간이 지났더라고요. 이번에 2차 신청에 신청하신 분들은 아마도 1학기에 근무하는 거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왜 신청을 해야 되냐? 바로 여름방학에 근로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신청을 하셔야 여름방학에 근로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뒤에 가서 좀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미 1차 기간에서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정이 되셨고 이제 희망 근로기관을 선택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면 각 대학 홈페이지를 보셔서 우리 학교는 언제 선발을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사실 이미 지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1차 신청 기간에 지원하신 분들은 거기서 희망 근로기관을 선택하시면 되고 대학 부서별로 이제 선발 인원이나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홈페이지에 입력을 하게 되어 있고 여러분은 그걸 보시고 나한테 맞을 것 같은 곳에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소개서도 간략하게 같이 써서 내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막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쓴 경우는 거의 없고 간단하게 제가 지금까지 어떤 근로를 했고 어떤 일을 했고 기본적으로 뭐 컴퓨터 능력이나 영어나 뭐 의사소통 이런 거에 어느 정도 되는지를 주로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도대체 이 장학기관이죠. 개별 부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지가 일단 장학재단에서 공개된 내용들이 있어요. 먼저 학자금 지원 구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성적을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시면 대학 자체의 선발 기준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저희 학교 역시 성적이랑 이 학자금 지원 구간을 기초로 해가지고 지원 뽑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각 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그 공지사항을 명확하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뭐 선발이 되고 근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개강일부터 쭉 근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일단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 되냐라고 보시면 교내 근로는 올해 기준이죠. 2024년 기준 9,860원이고요. 교회 근로는 12,220원입니다. 이게 교회 근로 같은 경우는 학교 근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명목으로 금액을 좀 더 주기 때문에 사실 돈을 좀 더 많이 벌 수 있는 건 교회 근로인데 이제 교통비도 같이 고려를 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근로할 수 있는 시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이고요. 학기 중에는 일주일에 20시간, 방학 중에는 일주일에 40시간을 근무할 수 있고 학기당 총 520시간을 넘으실 수가 없어요.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담당되는 그 기관과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수업 시간에는 근로가 불가능한 게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표가 짜지잖아요. 그것 역시 한국장학재단에 입력을 나중에 해야 해요. 그래서 그 시간표에는 수업이 있는 시간에는 근무를 할 수 없고요. 그 외에 공강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근무 시간을 짜게 됩니다. 제 경우에는 거의 학생들 요구에 맞춰서 근로지에서 시간을 많이 배정해 주셨고 만약에 같이 일하는 학생이 여러 명이 있으면 이제 뭐 동시에 오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오는 게 나으니까 그 학생들과도 좀 잘 맞춰가지고 시간을 배부했던 것 같아요. 20시간에 꽉 채워서 하는 경우는 거의 보지 못했고 사실 학교 다니면서 20시간에 다 꽉 채워서 일하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5일 월화수목금을 나간다면 하루에 4시간씩 무료 근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힘들고 저는 좀 한 10시간에서 12시간 사이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달에 버는 금액이 5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은 급여가 아니죠. 장학금이죠.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역시 학교마다 다른데 한 달 동안 근무한 그 시간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장학금 형식으로 그 다음 달에 입금이 되고요. 이거는 장학금이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가 않고 소득 산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단지 그냥 장학금이라는 점으로 인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뭐 말하면 이 정도인 것 같죠? 네, 일단 여기까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에 많이 질문을 주셨던 것들을 주로 답변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근로장학생 하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시면 저는 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할 거면 차라리 근로장학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졸업생이 되고 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아르바이트 형식은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회 경력 같은 데는 거의 작성을 할 수가 없었긴 하지만 알바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진짜 훨씬 쉽고 여러분의 편의를 훨씬 많이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강 시간에 일단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고요. 업무가 없는 부서에 배정받게 되면 정말 일이 없어요. 일이 없어서 거의 그냥 개인 공부, 과제 이런 걸 주로 하시면서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학교 행사가 있다거나 뭐 여러분 대외 활동을 하신다거나 뭐 아프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 알바 같은 경우는 그런 걸 이제 쉽게 빠질 수가 없고 뭐 대체 근무자를 구해야 된다던가 이런 일이 좀 있잖아요. 근데 근로장학 같은 경우는 거의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언제 못 간다라고 말씀만 드리고 그게 타당한 이유기만 한다면 그 시간에 빼주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하는 일이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은 일이라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빠지는 거에 있어서 부담감이 굉장히 적다는 점이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장점이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매우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같이 존중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뭐 힘든 일을 당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돈을 벌어야 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일단은 이거 국가근로 장학생을 신청을 해보시는 걸 일단 추천드려요. 그럼 2번이죠. 그럼 어떤 기관을 신청하는 게 좋냐? 희망근로기관 신청을 할 때 일단 학교에서 쭉 그 근로학생이 필요한 기관 내역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업무를 하는지가 대충 써져 있어요. 그걸 보시고 좀 쉬워 보이는 업무를 선택하시면 상대적으로 일이 적겠죠. 그리고 근데 이제 그런 데는 사람이 되게 많이 몰려요.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수 있고 제 기억상 PC실이죠. 컴퓨터실 관리하는 거, 멀티미디어실 관리 이런 게 일이 되게 적었어요. 왜냐면 학생들이 방문자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일이 좀 적고 저는 예전 영상에도 말했는데 입학처에서도 근무를 오래 했거든요. 그런 이제 핵심 부서죠. 그런 데서 특히 뭐 문의 답변하는 일을 주로 한다라고 써져 있으면 일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교무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 학생들이 질문을 정말 전화로 많이 하는데 그걸 직원 선생님들이 일일이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 학생들이 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 역시 입학처에서 기본적인 입학 상담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그러면 사실 계속 전화가 오기 때문에 일이 많긴 많습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보람도 있고 뭔가 배워가는 것도 많았다는 점? 그래서 그건 여러분 선택하기 나름이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한 부서에서는 그냥 책상에 가만히 앉아있어서 시간이 너무너무 안 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를 선호하실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 거기 나와 있는 업무 분장표를 정확하게 보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학기 중에만 근무를 할 수 있나요? 뭐 방학에는 본가에 가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들이 있었어요. 학기 중에만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하면 1학기 근무예요. 그러니까 3월부터 8월 말 여름방학까지가 근무인데 대다수의 학생들이 한 학기만 하고 그러니까 학기 중에만 하고 방학에는 안 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기와 동시에 끝이 나고 그 후임자를 미리 선발을 하거든요. 그게 한 5월쯤 1학기로 따지면 여름방학 근로자를 5월에서 6월 정도에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미리 제가 방학 때는 근무를 안 할 거라는 걸 알려드려야겠죠? 그러면 우리 신청 못한 여러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에게 기회가 오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국가근로장학금을 신청은 해놨는데 희망기관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나 선택은 했으나 떨어진 경우가 있겠죠. 그런 분들이 방학 때 근로를 하고 싶으시다면 5월이나 6월에 올라오는 학교 공지사항을 보시고 방학 근로를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이 3월이나 4월에 갑자기 나 여름방학 근로 하고 싶어 할래 라고 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고 그렇게 하시려면 지금 신청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늦기 전에 지금 신청을 하셔가지고 언제까지야? 3월 14일까지죠. 3월 14일까지 꼭 신청을 미리 해놓으셔야 여름방학 지원이라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꼭 이거 장학재단에서 신청한다고 해서 여러분 꼭 이래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기회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신청을 해놓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나중에는 하고 싶어도 못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떨어졌거나 뭐 놓쳤어도 좀 아쉬워하지 마시고 방학 기간에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 안 그러면 2학기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맨날 하는 학생들만 되냐? 물론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도 이전에 활동한 학생이 계속 일을 해주는 게 편하긴 편하거든요. 저도 그래서 입학처에서 일을 좀 오래 했었고 사실 새로 일을 가르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근데 이제 학생들이 1학기에만 하고 2학기에 안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방학에 또 안 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내가 방학 근로를 했는데 2학기에도 여전히 하고 싶다. 그러면 기관 입장에서는 방학에 일을 한 저를 2학기에도 계속 쓰는 게 좀 더 선생님들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처음이어도 당연히 다 하실 수 있고 저도 그런 식으로 처음을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걸 먼저 걱정하셔서 지원하지 않으시는 건 비추고 일단 지원을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그러면 근로 시간을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가 있는데 저 옛날에까지만 해도 그런 첨단 시스템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첨단 시스템이 있어서 그 GPS로 여러분이 근로를 해야 되는 그 장소에 있는지를 체크를 해요. 그래서 그 장소에 있을 때부터 이제 시간이 딱 측정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시간이 측정이 되고요. 그게 한국장학재단 출석부라는 어플이 있어요. 이거는 선정이 되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실 건데 그 GPS 기반으로 측정을 하기 때문에 사실 뭐 어디 도망가거나 하긴 좀 어렵고 근데 얘가 가끔 에러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선생님한테 편하게 말씀드려서 수정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담당 선생님께서 수정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5번째로 주말이나 야간 근무도 해야 하냐. 그래야 한다고 미리 명시를 해놓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야간이나 주말에 근무를 할 수 있는 학생들만 뽑는 곳이에요. 예를 들면 평생교육원이나 대학원 교육팀 같은 곳들이 있어요. 저도 물론 그런 곳에서도 일을 해봤고 그런 데는 수업이 야간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간에도 일을 해줄 수 있는 학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야간 근무가 가능한 친구들만 뽑는 곳들도 있답니다. 그런 거는 이제 미리 다 적어 놓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그거를 확인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근로장학금에서 받는 금액이 국가장학금에서 까이는 거냐라는 질문도 있었는데 전혀 아니고요. 추가로 받는 겁니다. 국가장학금이 뭐 여러분이 받는 거 있으시잖아요. 그거 그대로 받으시는 거고 근로장학은 뭐 아르바이트랑 똑같아요. 여러분 일을 했으니까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뭐 공강 시간을 꼭 다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는 금공강 어떻게든 지키고 싶어. 그러면 금공강에 일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거의 그 전에 이제 시간을 정하기 전에 여러분 시간표를 아마 보여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관 입장에서 원하는 시간들이 있긴 할 거예요. 이 시간에 뭐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 그럼 이때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이때 좀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사실 그 시간을 해주시길 바라시죠. 근데 그때 저 사실 이때는 꼭 일이 있어서 못합니다 라고 그냥 당당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면접 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게 약간의 감점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대부분의 기관이 12시에서 1시가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일반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근무를 거의 시키지 않습니다. 왜냐면 할 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항상 시간에 상관없이 돌아가야 되는 부서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12시에서 1시 사이에도 역시 근로학생을 받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다 대충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추가적인 사항은 이제 근로장학금에 관련된 추가적인 사항이 한국장학재단에서 이루어지는 게 궁금하다 하면 장학재단으로 문의를 해주셔야 되고 학교에서 일어나는 근로장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그 부서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면 그 학교에 관련 팀이 있을 거예요. 이 장학금 담당 팀이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지원팀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문의를 하셔서 답변을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꼭 근로장학금 신청하셔가지고 대학생활을만 누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저는 생각하고 저는 대학 다니는 내내 했어요. 내내 했는데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었고 다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그럼 다음에도 저는 더 유용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